요즘 페미니즘이 굉장히 판을 치는 이 시기에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님입니다. 아마 이분의 영상을 단 한 번이라도 본 남자라면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다 못해 확 풀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고 성재기님이 누구셨고 그가 없는 이 외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떳떳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성재기님 유쾌 상쾌 통쾌한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남자들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유경 씨나 이현숙 씨나 야동이 뭔지도 몰라요. 야동 보셨습니까? 야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국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과연 아동청소년법을 찬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모든 남성들의 성욕을 억제하고 제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그것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전자가 목적이지 후자는 관계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아청법의 논의는 뭐가 잘못됐냐면 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시겠어요? 자, 좋죠. 여성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여성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이 나라가 남자들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뭐를 아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아청법 이 얘기도 말이에요.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단 1%라도 알았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네. 여자들의 노출도 성충동의 원인이 안 되고 성범죄의 원인이 안 되는데 야동 애니가 남자들의 성범죄의 원인이 돼요? 좀 닥치십시오. 좀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제발요. 이건 남자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야동 애니가 남자들의 성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결혼 16년차 유부남입니다. 와이프하고 떨어져 있어요. 예? 한 달에 한두 번 만납니다. 저도 야동 봅니다. 왜 봐요? 야동이 말이에요. 남자들의 성욕을 그 자체로 완화하고 해소하고 배설하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야동이 남자들의 성충동을 더욱더 증폭시켜서 새로운 성범죄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범죄를 찾아서 바깥에 나가서 성범죄를 찾아다닌다? 소설 좀 쓰지 마세요. 소설 좀. 남성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좀 한번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 야동 보고 애니 보고요. 그 자체로 남자들은 다 해소해요. 예?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나라들이 성범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면 술 금지시고 담배를 금지시키세요.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아예 없애십시오. 그럼 동청소년들을 성범죄 포르노를 만들고 그런 테이블 만들고 당연히 다 잡아야 되죠. 종신형을 시켜야죠. 사형도 시켜야 되죠. 하지만 바바리맨 잡으려고 바바리 다 남자들 못 있게 하지 말잔 말입니다. 대체 이 돈키호테 같은 이분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이토록 빨리 우리 곁을 떠나가셨는지 그 일대기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그는 1967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대륜 중고등학교 영남대 경제학과를 거쳐서 11사단 병사 복무를 마치고 90년도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92년 보험 웹판원을 하다가 갑자기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무지무지 유명한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남자 게이들이 자주 놀러 왔었는데 그는 그들을 동정하거나 또는 연민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싱글 아빠, 혼자서 이제 아이를 보는 싱글 아빠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거나 무직인 남자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직장도 알선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닌 남성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을 느낀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그는 직업 소개, 투자 상담, 부동산 회사인 토마스 맥플라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여 2006년까지 운영해 오다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갑자기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11월 26일 남성연대의 전신이 된 여성부 폐지운동 본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2008년 1월 24일 삼성동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이름을 남성연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연대 시작이죠. 이후 2011년 급기야 정식 시민단체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와우! 보통 삶을 살던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군 가산점 부활운동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남성연대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가 정치적으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창원 현 의원과도 한때 대립각을 세웠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돈키호테처럼 2011년 1월 3일 갑자기 남성연대 내에 우즈벡,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아무 비용도 없이 자신의 자비로 자신들의 그 회원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회원들 중 남성의 일부는 결혼이 성사되었지만 장애인 남성이나 농촌 총각들은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 성공한 몇 건이 말미암아 그 몇 건의 성공건으로 인해서 그는 결혼정보 업체들로부터 항의와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돈도 받지 않고 자비로 결혼을 주선해 준다니 대체 어떤 뜻에서 그런 것일까요? 어쩌면 현재 돈이나 능력, 상황에 불리했던 이러한 남자들을 실제적으로 돕고자 했던 그의 따뜻한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네. 그리고 남자 차별, 남성 편견을 타파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몇몇 여성들은 남자가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면 여자는 남자가 쪼잔하게, 남자가 치사하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런 표현 자체가 남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폭력적인 단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자다움을 강요한 것 자체가 남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무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납득이 되기 힘든 주장이겠죠. 마초 같아 보이는 그가 성소수자, 게이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했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는 동성애도 개인 취향이며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뒤 쫓겨났던 남성들을 남성연대 숙소와 오피스텔에서 지내도록 허락하고 남성연대 회원들이 혹시라도 먼저 그들을 박해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회원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그는 울산에서 올라온 매맞은 남편 또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남성들을 만나 사연을 듣고 가정폭력 피해 남성 또는 아내 외도 피해 남편들, 오할 데 없는 남성들의 쉼터를 개방하고 역삼동, 서촌동, 영등포 등지에서 남성 쉼터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가정폭력 피해 남성이나 가출 남편, 가출 남자 청소년들의 심리치료비, 상담비, 각종 진료 비용을 무료로 지원했고 심지어 피해 남성들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도 자비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와우. 거의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아무튼 넘나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의 어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길에서 울면 안타까워하면서도 남자가 울면 다들 찌질하다고 비웃거나 욕을 한다. 이게 문제다. 남자다움의 기준이 뭐고 남성성이 뭐며 남자들에게 한 가지 역할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다. 남자도 건강 나쁘고 약한 남자 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셋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신 인생이 파탄 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난 된장녀가 당신의 삶을 파멸시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이다. 남자도 마음껏 거리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루는 날입니다. 남자가 넓은 가슴으로 여자를 안아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넓은 가슴이 되어 남자를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녀 평등이고 양성 평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연대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분은 약간의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 여성계 어떤 리더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면요, 전업주부죠.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면 먼저 하십니다. 백수입니다. 전업주부는 보험가입이 되고 대출도 되는데 남자는 집에서 살림하면 백수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쳐져야 돼요. 남자들도 능력 있는 와이프를 바깥에 일하게 내보내고 집에서 살림도 하고 내조한단 말입니다. 이걸 여성계가 같이 싸매고 같이 노력해줘야 돼요. 또 지금 남자들 육아휴직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남자들도 남편도 같이 육아휴직 와서 애들도 좀 키우고 이런 환경 같이 만들어 나가잔 말입니다. 남성연대가 진짜 바라고 싶은 것은 여자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 막 너희들 하지마 뺏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정말 조화롭게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